자, 일단 표를 먼저 작성해 주세요. 141페이지의 표를 만드시면 돼요. A열하고 F열은 열너비를 1로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에서부터 2열, 그리고 G열은 열너비를 12로 조절을 합니다. 내용 적어주세요. 자, 이름 정의를 해볼 건데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C5에서부터 C9셀까지 이 지역 범위를 잡아서 이름 정의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범위를 잡아주시고 나서 이름 상자에다가 지역 하고 엔터 치시면은 지역이라는 이름이 정의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여기 G5셀에 커서를 찍어주시고 이 위치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의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맞춰두시고 원본은 등호 적고 지역, 즉 지역이라고 이름 적은 부분을 참조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엔터 쳐봤더니 지역에 이렇게 중국, 동남아, 일본 이런 값들이 가지고 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하나 골라 놓으세요. 일단 뭐 중국 상해 지역에 대한, 여기 적은 거 빼먹었구나. 금액을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V루갑으로 이 지금 세로 방향의 표에서 중국 상해에 대한 금액을 뽑아보는 게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등호 적고 V루갑. 자, 룩업 밸류는 찾는 값. 그래서 중국 상해를 아까 여기 골라놓은 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얘가 만약 지역서부터면 이 찾는 값이 첫 번째 열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 잡는 게 아니라 지역서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쉼표. 콜 인덱스 넘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값의 열 번호인데 나는 금액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지역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위치 있죠. 3. 그 다음 렌즈 룩업에서는 정확히 일치 골라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은 중국은 51만 9천 원이래요. 만약 여기서 동남아를 고르면 54만 9천 원 이런 식으로 그에 맞는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자, V룩업으로 한번 간단하게 뽑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름을 그러면은 여름 특선 상품. 자, 플러스 눌러서 시트 늘려주시고요. 여기다가는 지금 142페이지에 있는 수입 제품별 판매가를 적어주세요. A열은 열너비가 1이고 B열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D열부터 G열까지는 열너비를 11로 놓으라고 합니다. 열너비를 11. 자, 그 다음 내용 적을게요. 요거 매매 기준을 적을 때 저처럼 이렇게 날짜로 바뀌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서 보시면 여기 날짜로 서식이 자동으로 바뀌어 있을 텐데 여기를 그냥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엑셀이 이 위에 우리가 날짜를 적다 보니까 이 뒤에 것도 날짜겠거니 생각해서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날짜들도 결론적으로 일반으로 가면 숫자로 돼 있거든요. 어떤 숫자를 적은 걸 엑셀이 날짜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적었을 때 아 이게 날짜겠구나 엑셀이 그렇게 생각해서 자동으로 자기가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반으로 바꾸시면 제대로 적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하고
여기 KRW랑 판매가 있는 부분은 쉼표 스타일 주라니까 이만큼은 제가 쉼표 스타일을 일단 해놓을게요. 수입 부서 있는 부분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제한 대상은 목록. 그 다음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처럼 데이터 셀의 일부를 잡을 게 아니라 직접 적을 때는 여기다 그냥 적으면 돼요. 수입 1부, 수입 2부 이렇게 작성해서 확인을 하시면 여기서 수입 1부랑 2부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맞춰주시면 되세요. 든 거예요. 어떤 값이에요, 그냥. 그죠? 이 값을 만약에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한다면 라운드는요, 반올림을 하는 함수예요. 반올림은 0.5를 넘으면, 그러니까는 5를 넘으면 한 자리를 올려주는 거고요. 5를 넘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라운드를 이용해서 얘를 찍고 자릿수를 0으로 해가지고 정렬해본다면, 조절해본다면 라운드는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165.2는 165로 잘리겠죠. 그쵸? 그렇다면 만약 이 값이 165.5였다면 어떻게 돼요? 자릿수가 올라가서 166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 함수입니다. 그래서 5를 넘으면 올리는 거고 5를 넘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라운드업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라운드업은요, 올림 함수예요. 얘는 아까 165.5면 당연히 넘어가고요. 그죠? 165.2라고 해도 넘어가요. 그죠? 얘는 자릿수를 무조건 위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라운드 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 다운은 자릿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165.2도 내리고요. 165. 예를 들어 9여도 내려요. 얘는 자릿수를 절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내가 콩나물을 산다고 쳐요. 100g에 얼마 이렇게 팔고 있는데 우리가 그램을 재보니까는 얼마가 나왔냐면은 1605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5원 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어떻게 해요? 자릿수를 올려서 봤던가요? 보통은 슈퍼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원망을 듣겠죠. 그래서 자릿수를 내려버려요. 그건 라운드 다운으로 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스름돈이 1678원이었다고 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슈퍼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을까요? 돈을 10원 단위? 아니면 100원 단위로 자르던가요? 저 슈퍼를 많이 안 다녀봐서. 자, 10원 단위로 잘라요. 그러면 1670원으로 계산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금액을 쉼표, 이 뒤에가 이제 자릿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넘디짓은 소수점 자릿수를 뜻해요. 근데 얘는 소수점이 아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10원 단위로 잘라라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1670원. 그럼 마이너스 2는 뭘까요? 100원 단위로 잘라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수점 단위는 얘가 요 뒤에다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적으면 소수점 단위인데 요 뒤에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이렇게 간다. 근데 이게 어느 게 뭐 10단위고 어느 게 100단위인지 헷갈린다 싶으시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원은 공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 거고요. 그럼 1000원은 공이 3개죠. 그럼 마이너스 3이겠죠. 10원은 공이 하나죠. 그럼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덜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여기선 KRW라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KRW가 무엇인지 사실 조금 적혀져 있는 것으로는 좀 애매하게 적혀 있기는 해요. 자, 일단은 내용은 143페이지를 보시는데요. 팁을 먼저 읽을게요. JPY100, 요 JPY100 곱하기 매매기준율, 요 매매기준율 값을 해가지고 값을 계산하래요. 그래서 등호를 적고 JPY100에다가 곱하기 매매기준율을 할 건데
매매 기준율이 하나밖에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F4번으로 고정을 하겠죠. 그러고 엔터를 쳐서 값을 구하고 채우겐들을 끌어내렸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한 게 지금 KRW를 구한 값인데 이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한 자리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라운드를 이용해서 이 뒤에다가 쉼표 소수점 한 자리니까 1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KRW가 제대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릿수가 왜 안 나왔냐면 제가 아까 먼저 회계서식을 눌러놔서 안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놓으니까는 안 보였을 거라서 제가 일단 다시 일반으로 놓고 볼게요. 아까대로요. 자, JPY 100 곱하기 매매 기준율. 근데 이 매매 기준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F4번 눌러서 계산을 하면 값이 나와요.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23.25까지 이렇게 다 뽑을 게 아니라 나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뽑고 자릿수를 반올림을 해서 만약 이 소수점 한 자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가 5 이상이면 자릿수가 올라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라운드 그리고 뒤로 갈 때는요. 뒤에를 찍어도 되지만 저는 엔드키를 눌러요. 뒤에 여기 엔드키를 딱 누르면 뒤로 가니까 쉼표하고 넘 디지트는 자릿수 한 자리까지 나타내랬으므로 1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은 아까 2, 5가 5에서 반올림이 돼서 3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자릿수를 올려서 반올림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매가를 구할 건데요. 이 판매가는 3번의 팁을 보시면 KRW 플러스 KRW 곱하기 판매이율을 계산을 하래요. 그냥 일단 계산해 볼게요. KRW 플러스 KRW 곱하기 판매이율을 찍고 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F4번 해서 엔터 치면은 판매가가 어찌됐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판매가는 돈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돈을 우리가 23.96원 이렇게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11단위에서 올리면서 100단위까지 나타내고 싶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올림을 할 거기 때문에 라운드업 그 다음 제일 뒤에다가 쉼표에서 100단위까지 나타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판매가가 구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릿수를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를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식에다가 대입을 시키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앞쪽에서 먼저 그 개념을 익혀놓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한번 판매가까지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따가 실수 문제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계산하시면서 잘 안되시는 부분들 질문 주세요. 플러스 알파에는 정보함수가 나오는데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고 조금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이즈 블랭크는 빈칸이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즈 블랭크는 빈칸이면은 true, 빈칸이 아니면 false를 적을 때 쓰는 에러입니다. 그리고 is 에러 같은 경우도요. 에러면 true, 에러가 아니면 false를 구할 때 is 에러라는 함수를 쓰게 돼요. 조금 이따 2시에는 옆에 145페이지에 있는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실습 문제 진행해 볼게요. 자, 할인액 구하는 공식은 145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시중가 곱하기 할인율을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단위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업을 썼네요. 그래서 이거를 시중가 곱하기 할인율을 찍는데 할인율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F4번 이렇게 값을 쉼표 구한 다음에 100단위로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으면 할인액이 뽑아져서 나오게 돼요. 요거는 제가 복사를 해서 옆에다 놓을게요. 이렇게 구한 거고 부서 부분은 영업 일부 풀종류 핫타이드 그룹 요거는요. 아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쓰는 건데
C12셀에다 커서를 놓고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놓은 다음에 원본에다가 영업 1부, 쉼표 영업 2부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기를 눌러서 1부랑 2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풀 종류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래서 여기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맞추고 이 번호는 핫타이드 그룹 리퀴드 하이드 블루 피블릭 글루 이렇게 적으면 풀 종류를 고를 수 있게 나와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판매가는 시중가 빼기 할인액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결론적으로는 1000단위로 구해라 라는 겁니다. 반올림이니까 라운드 함수를 쓰네요. 등호 적고 라운드. 여기선 시중가 빼기 할인액을 해서 쉼표 1000단위로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3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판매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고요. 간단히 말하면 시중가에서 할인액을 뺀 거예요. 그쵸? 그것을 마이너스 3으로 1000단위로 반올림해서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얘 이름 그냥 목공용 풀 판매 현황. 자, 수입 제품별 판매가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46페이지예요. 자, 여기서 판매값을 구해볼까 하는데 SUMIF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게 SUMIF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만족하는 데이터를 검색한 후에 다른 셀 범위에서 이와 대응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하는 게 SUMIF다. 지금 구할 거는요. 수입 부서가 수입 일부인 판매가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등호를 적고 SUMIF를 적어주세요. SUMIF. SUMIF에서 렌지라는 건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수입 부서 범위인 C5에서부터 C9셀까지를 잡아주시고요. 쉼표. 크리테리아라는 건 조건을 뜻합니다. 수입 일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찍을게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내가 구할 건 판매가 합이죠. 그래서 판매가 범위를 SUMRANG에다가 잡아주시고 괄호를 닫으시면 돼요. 그럼 수입 부서가 수입 일부인 판매가 합이 나와요. 아까 이 부분의 유효성 검사로 수입 일부 2부를 고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입 2부로 고쳐보시면 수입 2부의 판매가 합도 바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연습해 보세요. 선택한 수입 부서인 데이터의 판매가 합계 구하기 부분을 해보았습니다. 147페이지에는 플러스 알파의 삼각함수 종류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SUMIFS는 조건이 여러 개,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합을 구할 때 SUMIFS를 씁니다. SUMIFS는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SUMRANGE, 즉 더할 범위를 먼저 잡고 그 다음 크리테리아 렌지 1, 즉 조건 범위 잡고 그 다음 크리테리아 조건 2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 범위, 조건 1, 조건 범위, 조건 2, 조건 범위, 조건 3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적게 되는 게 SUMIFS예요. 복수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SUMRANGE가 앞쪽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라운드 다운이라는 거는 내림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 int는 그 숫자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로 구하는 걸 int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드라는 함수는요. 어떤 값을 나누기로 그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모드라고 해요. 자, 넘겨서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목공용풀 판매 현황인데요. 판매가 합을 먼저 구해볼게요. 부서별 판매가 합을 구한다 라고 할 때 등호 적고 아까와 같이 SUMIF. 그래서 판매가 지금 해당하는 부서의 판매가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는 부서 범위, 즉 CO에서부터 C9셀까지 부서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 크리테리언은 원래 조건인데 조건이 여기 영업 일부. 그 다음 쉼표 썸 렌즈는 더할 범위인데 판매가 합을 구할 거니까 G5에서부터 G9셀까지.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부서가 영업부인 판매가의 합이 나옵니다. 여기를 부서를 바꿔주면은 그에 맞는 판매가 합으로 바뀌어 나오겠죠? SUMIF로 계산했고요. 그 옆에 이제 부서가 영업 2부이고 풀 종류가 핫타이드 글루인 판매가. 자, 요런 경우는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니까 SUMIFS를 써야 돼요. SUMIFS. 자, 썸렌즈는 더할 범위죠. 그래서 판매가 합계 범위를 먼저 잡아주시고 크리테리아 렌즈 1은 더할 그 범위가 되겠죠. 조건 범위. 그래서 조건이 부서가 그 다음에 조건 범위 1은 조건 1은 영업 2부. 그 다음에 조건 범위 2는 풀 종류가 조건 2는 핫타이드 그루인 거.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값이 나와요. 없었나봐요. 영업 일부로 보니까 이렇게 값이 있죠. 만약에 핫타이드 그루가 아니라 리퀴드하이드 그루다 또는 PVA 그루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을 그 조건에 맞춰서 뽑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번씩 계산해 보세요. 149페이지 마무리 실전 문제입니다. A열은 열너비를 1을 주시고요. B에서부터 2열은 열너비를 14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내용 적어주세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때 지점에다 커서 놓고, 그죠?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 목록으로 해서 적는 거였어요. 지점이 강남점, 쉼표 강북점. 그럼 여기서 이제 강남점, 강북점 고를 수가 있고 품목도 커서 놓고 데이터 유효성, 제한 대상 목록으로 원본에다가 일반형, 쉼표 고급형. 요거 오타 났다, 그죠? 자, 그래서 확인하면은 여기서 일반형과 고급형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시고 지점을 구하는 겁니다. 지점 조금 이따가 구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주세요. 첫 번째 판매 수량 합계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점에 대한 판매 수량 합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등호 적으시고 SUMIF. 렌즈는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지점이 쉼표 크리테리아는 조건 강남점인 쉼표 썸 렌즈는 조건에 대한 우리가 합을 구할 범위 판매 수량 합을 구할 거니까 이렇게 잡아서 괄호를 닫고 엔터 치시면 지점이 강남점인 판매 수량 합이 나오고요. 지점을 바꿔보면은 강북점에 대한 판매 수량 합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거는요. 지점이 강남점이고 품목이 일반형인 판매 수량 합을 구할 거예요. 자, 조건이 2가지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쓸 함수는 SUMIFS. 자, 썸렌즈는 더할 범위이므로 판매 수량 합 범위를 잡아주시고 크리테리아 렌즈 1은 조건 범위 1. 그래서 지점이 그 다음 크리테리아 1은 조건 즉 강남점. 그 다음 조건 범위 2. 품목이 그 다음 조건 일반형인 거. 그래서 괄호를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판매 수량 합이 나오게 됩니다. 값을 바꿔보면 이 값도 바뀌니까 참고해 주세요. 두 개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구해보세요. 자, 텍스트 함수는 문자열을 다룰 때 쓰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명을 구하기 위해서 left를 한번 써볼게요. 자, 등호 적고 left 해서 텍스트는 제품 코드를 찍고요. 쉼표. 넘차스는 글자 수를 뜻해요. 왼쪽에서 몇 글자 가져올 거냐? 우린 2글자 가져올 거니까 2 적고 괄호를 닫으시면은 이렇게 시리즈명이 가져와집니다. 자, left는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가져오는 걸 left라고 해요. 자, 생산 국가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글자서부터 몇 글자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쓰는 함수는 mid라는 함수입니다. 등호 적고 mid. 텍스트는 제품 코드. 그 다음 start num이라는 거는 글자의 첫 번째 글자를 말하는데 하나, 둘, 빼기까지 셋, 그 다음 제2서부터 가져올 거니까 네 번째서부터 그 다음 넘차스는 글자 수예요. 그럼 하나, 둘, 세 글자를 가져올 것이므로 3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생산 국가가 가져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mid는 글자의 몇 번째 몇 글자를 가져와라, 몇 번째부터 몇 글자를 가져와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구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함수의 종류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함수에 대해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l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len은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그러니까는 길이를 세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len 해서 만약에 이 제품 코드라는 글씨를 만약 찍는다. 이 글씨가 몇 글자냐, 이런 걸 세는 함수예요. 자, write라는 건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뽑는 함수를 write라고 합니다. 그래서 left랑은 달리 얘는요, 예를 들어 제품 코드에 오른쪽 2글자를 뽑아라 하면 코드가 가져와지겠죠? repeat라는 건 반복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repeat 하고 텍스트에다 반복할 값을 적어요. 예를 들어 별표를 넘버 타임은 반복할 수거든요. 횟수? 그럼 5번 반복해라면 별이 5개. 그죠? 이렇게 repeat는 반복할 문자를 구하는 함수예요. upper는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고 lower는 소문자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코리아라고 여기 적어볼 건데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거를 upper를 이용해서 코리아를 찍어보면 대문자로 바뀌고요. 자, lower는 요거를 소문자로 바꿀 때, 그리고 proper 얘는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를 소문자로 바꾸는 함수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공백이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도 이렇게 공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trim이라는 함수는 공백을 제거해줘요. 물론 요 글자 사이에 공백이 띄어진 거는 한 칸의 공백은 그냥 두고 나머지 공백을 제거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호환성 함수에서는 랭크가 나와 있는데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죠. 앞에서 우리는 랭크 EQ로 배웠었어요. 랭크랑 랭크 EQ는 실제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 랭크를 쓰시든 랭크 EQ를 쓰시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드는 최빈수를 구하는 거예요. 최빈수라는 거는 가장 자주 빈도수가 높은 수를 최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드 함수라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넘겨서 이번엔 154페이지에 있는 사원별 판매량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이름을 일단 제품별 10월 판매량.
시트 하나 추가하셔서 A열은 열너비를 1로, B에서부터 F는 열너비를 10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입사년도는 적지 말고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입사년도를 구하기 위해서 사원코드의 오른쪽 네 글자를 뽑으면 되겠죠. 그럼 라이트 사원코드의 쉼표 네 글자 이렇게 뽑으시면은 입사년도가 나옵니다. 입사년도를 이렇게 뽑아서 계산하라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판매량은 천 단위 구분기요. 부서 코드는 상황 코드에서 왼쪽부터 두 문자를 뽑으래요. 그래서 left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left 상황 코드의 쉼표 글자 수 두 글자를 뽑아라.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부서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부서 코드 구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이름은 사원별 판매량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155페이지에 있는 지정한 시리즈명인 데이터의 판매량 합계와 평균 구하기 이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값을 일단 표시하는 건 제품별 10월 판매량 여기 골라가서 여기다 시리즈명을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셀값을 그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등호를 적으시고요. C5셀을 찍어주시면 C5셀의 데이터를 참조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RX라는 값이 뽑아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 시리즈명이 RX인 합을 구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이때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sum이라는 함수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155페이지 상단에 적혀있는 내용 먼저 읽고 들어갈 건데,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필드의 합을 구하는 함수이고,
dAverage라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필드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지금은 뒷섬으로 시리즈명이 RX인 합을, 판매량의 합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다가 등호를 적고요. 여기서 뒷섬.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B4에서부터 이 9셀까지 전체 범위를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 쉼표. 필드는 지금 여기에서는 판매량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값을 구할 거니까 4를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판매량 이 필드명을 찍으셔도 돼요. 저는 찍는 쪽으로 할게요. 그 다음 쉼표. 크리테리아는 조건 범위인데 아까 만든 이 조건 있죠. 시리즈명이 RX.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합계가 구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dsum이라는 함수로 계산을 했고요. 자, 뒷섬으로 한번 합을 구해보시면 되시겠고, 평균도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도 방식은 똑같아요. 등호 적고 dAverage.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고요. 쉼표. 필드는 내가 구할 게 판매량의 평균이니까 판매량을 찍고요. 쉼표. 그 다음 크리테리아 조건 범위는 시리즈명의 RX 이렇게 잡아주시면 평균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dsum, dAverage 이렇게 평균하고 합계 구해보세요.
자, 학기 평균 구해 보셨나요? 구하셨다면 사원별 판매량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이번엔 사원별 판매량 구할 건데요. 159페이지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부서 코드에다가 이 6셀 값을 그대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려면 등호를 적고 이 6셀을 찍어주시면 돼요. 클릭하고 엔터. 최대값은 조건에 맞는 최대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dmax라는 함수를 쓸게요.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dmax는요. 조건에 맞는 최대의 큰 값을 구하는 게 dmax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고 필드는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판매량을 찍어요. 그 다음 조건 범위는 부서 코드가 S2인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 부서 코드가 S2인 최대값이 나오죠. 최소값도 등호 적고 dmin 해서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에서 쉼표 판매량의 최소값을 구할 거다. 쉼표 조건 범위는 부서 코드가 S2인 거 이렇게 하면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 같이 한번 구해보세요. 자, 가로 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크기는요. 상품 코드의 네 번째 문자부터 세 글자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럼 등호 적고 미드 MID 미드 텍스트 상품 코드의 쉼표 네 번째부터 쉼표 글자 수 세 글자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가로 크기가 나와요. 하나 둘 IQ 빼기 다음 네 번째가 2죠. 2에서부터 세 글자가 2.5가 나온 거죠. 자, 세로 크기는 상품 코드에서 오른쪽부터 세 글자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는 right 상품 코드에 쉼표 세 글자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세로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가로 크기 합인데요. 뒷섬을 쓰겠습니다. 등호 적고 뒷섬.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에서 쉼표. 내가 구할 거는 가로 크기가 2.5인 재고량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재고량의 합을 구할 거고 쉼표. 조건 범위는 가로 크기가 2.5인 거. 이렇게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가로 크기가 2.5인 재고량의 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최대값은 세로 크기가 7.5인 최대값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dmax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잡고 쉼표 조건은 재고량의 최대값을 구할 거거든요.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세로 크기가 7.5인 거.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39로 나오네요. 자, 요거를 구해보시면 되세요. 일단 A열에 1행은 행 높이를 10을 주래요. 그러면 여기 1행을 선택해서 행 높이를 10을 주시고 2에서부터 8행까지를 범위를 잡아서 여기는 행 높이를 20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열 너비는 A열은 열 너비를 1로 D열도 열 너비를 1로 C열은 열 너비를 35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고 내용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서 색깔을 일단 색칠을 할 건데요. 이만큼 범위는 일단 글자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채운 것 같아요. 빨강으로 해볼게요. 그냥 똑같은 색깔이 없으므로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그 다음 여기서 셀 서식을 들어가셔서요. 이 셀 서식에서 흰색으로 안쪽 선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선이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고 다시 셀 서식에서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좀 두꺼운 선으로 위아래를 찍어주시면 위아래는 두꺼운 선으로 쳐졌겠죠? 자, 이만큼을 잡아서 셀 서식에서 다시 좀 두꺼운 선으로 색깔은 빨간색으로 이 중간 아래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런 모양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이렇게 모양 만들어주세요. 다가요 워드아트를 넣어볼 거예요. 워드아트는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 부분에 워드아트 삽입이라고 있어요. 여길 눌러서 지금 모양은 좀 이쁜 게 좀 덜해요. 어쨌든 해당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걸 그냥 고르세요.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나오는데 거기다가 그냥 이탈리아라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꼴은 얘를 홈에 가서 글꼴을 휴면 편지체 그 다음에 기울인 꼴 이렇게 주시고 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글자 크기 여기서 조절 가능하니까 그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치를 할 때는 Alt 누르면서 배치하시면 셀에 맞게 딱 배치해 놓는 것도 가능해요. 자, 모양을 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164페이지에 4번을 보시면 워드아트에 네온 효과를 주고 싶대요. 그래서 이 워드아트를 찍어 보시면은 여기 그리기 도구라는 정황 탭이 뜹니다. 여기 서식을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스타일 중에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텍스트 효과를 눌러서 네온 효과를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네온 효과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똑같은 건 안 나오겠지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에 보시면 아래쪽에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모양, 갈매기형 수장을 여기서 골랐죠?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씨를 이렇게 서식을 적용해 보시는 거 해보시면 되겠어요. 놓쳤는데요. 네, 어떤 걸 놓쳤어요? 처음부터 놓쳤다고요? 글꼴을 못 글꼴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삽입해서 여기 워드아트 눌러서 하나 고르고 그죠? 뭘로 할지 하나 골라요. 그냥 여기다 그냥 적으면 되잖아요. 이탈리아. 그리고 요 테두리 있죠? 테두리 아니면 블럭 지정하고 해도 돼요. 테두리 찍어도 되고 홈에 가서 설정을 해야죠. 홈에서 우리 여기 테두리가 아니라 글자를 여기서는 휴면 편지체로 한댔으니까 휴면 편지체를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이따 맞출게요. 그냥 자, 여기 텍스트 윤곽선에 텍스트 효과에 네온 효과를 넣고 텍스트 효과의 변환 효과 중에 갈매기형 수장을 눌러서 적용. 네,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자, 잘 되신 분은 한번 167페이지에 있는 영국하고 프랑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뒤집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글자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테두리에서 끌고 가셔야 돼요.
자, 이탈리아나 영국, 프랑스 해보신 분은요, 하나만 더 볼 건데 오늘 여기다가 클립아트를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168페이지 보세요. 클립아트는 작은 그림 모음을 뜻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고자 한다면 삽입에 보시면은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부분에 그림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뭐냐면 내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그림을 가져올 때, 이 온라인 그림은 뭐냐면 그냥 이 엑셀에 깔아 놓은 이 온라인상의 그림을 가져올 때,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도형을 넣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 아트라고 해서 그래픽 도형을 삽입할 때, 그 다음 요 모양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캡처를 떠서 집어넣어야 할 때 이용하는 창들이에요. 일단 얘네들을 하나씩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 요 그림이라는 걸 누르면 컴퓨터에서 어디 저장해서 가져오는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뭐 사진 찍은 걸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게 있다면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불러다가 삽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학원 그 배치였었거든요. 좀 오래됐긴 한데, 자, 이걸 가져와 놓으니까 핸드폰을 찍은 거라서 엄청 커요. 그쵸?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크기를 조절할 때는 이 동그란 버튼에서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끌어서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조절해도 엄청 크죠? 한참 조절해야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높이랑 너비를 좀 활용할까 하는데, 예를 들어 높이를 5cm로 맞추고 엔터를 치면은 높이에 맞게 너비가 1대1 사이즈로 조절이 될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크기를 내가 조절해서 배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 바가 생겨요. 자르기를 누르면 바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면 돼요. 예를 들어 활동지 같은 거 만드실 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문서에다 붙이시는 경우가 꽤 많으실 거예요. 그쵸? 예, 뭐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컴퓨터에 사진 저장하는 거는 뭐 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가지고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삽입해서 요건 컴퓨터상의 그림을 가져오는 거, 이거는 실제 내가 찍었던 사진들인데 여기서 선택해서 삽입하면 엄청 커요. 그쵸?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일일이 크기 조절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높이를 일단 임의로 그냥 5cm로 주자고요. 그러면 너비 높이가 1대,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동비율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넓히려면 넓히고 좁히려면 좁히면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칸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라면 여기서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셀에 맞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라낼 땐 어떻게 자른다고요? 내가 만약 이만큼이 필요 없어서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자르기를 누르면 이렇게 꺽쇠들이 생긴다고요. 그럼 여기서 선에서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딴 데 누르면 잘려지는 거 확인했어요? 자, 한번 그림을, 뭐 어떤 그림을 가져오시든 상관없는데 아마 예제 그림들이 마땅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삽입의 그림에서 경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문서라는 폴더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원래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돌리면 여기 그림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럼 바탕화면에 혹시 샵 ITQ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픽처 그림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선택해서 삽입해 오면은 그림이 가져와지고, 여기서 높이를 내가 얘를 5만큼 맞추면 너비도 알아서 조절된다. 그 다음 크기를 세부적으로 조절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냥 찍은 사진을 가져왔을 때 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경 제거예요. 이거는 배경 중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자동으로 제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맞춰보면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맞추고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면은 딴 데를 누르면 이렇게 뭐 포토샵만큼 세밀하게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배경을 제거해주는 역할로 쓸 수가 있고요. 요거 수정에서는 밝기나 선명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색깔, 여기서는 색깔을 이렇게 색조를 조절할 수가 있고, 꾸밈 효과에서는 이렇게 포토샵에 있는 여러가지 필터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포토샵 따라잡기를 조금 해놨죠, 그죠? 자, 그림 압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큰 그림을 가져와서 사이즈를 맞춰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림이 실제는 작아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량은 그대로 커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 메일로 보내준다든지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림 압축을 해서 이 그림만하게 그냥 압축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용량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이런 용도로 쓰는 게 그림 압축. 그림 바꾸기는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꾸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림 원래대로는 수정한 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게 그림 원래대로라고 합니다. 자, 그림 스타일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적용하고 싶은 스타일을 눌러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림에 대한 테두리나 효과, 레이아웃을 따로따로 설정도 가능하세요. 참고적으로 이 정도만 좀 설명드리고요. 이번엔 삽입에 온라인 그림을 한번 눌러볼게요. 책에는 온라인 그림을 기준해서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삽입의 온라인 그림은 이제 클립아트라는 게 옛날엔 있었지만 지금은 뭐 2010 전에도 사실 없었어요. 한참 전에 있었죠, 클립아트가. 실제 온라인 그림은 인터넷상에서 그림을 찾아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원드라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빙 이미지 검색에서 내가 만약 이탈리아를 친다면 그 이탈리아에 관련된 그림들이 나오고 그 그림을 하나 골라서 삽입을 하는 게 바로 온라인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안 됐네요.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에러가 나네요. 네, 대충 이런 게 온라인 그림. 자, 그 다음 요거는 도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으로 그려서 넣거나 색깔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요거는 캡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인터넷을 잠깐만 열어볼게요.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여기 지도를 잠깐만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지도에다가 내가 찾고 싶은 데가 한일컴퓨터학원이에요. 그래서 한일컴퓨터학원을 이렇게 찾았어요. 첫 번째 있는 한일컴퓨터학원을 이렇게 보니까 이 위치에 있대요. 자, 만약에요, 이 화면을 아까 엑셀 창에서 여기다 올리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캡처예요. 캡처를 누르면 현재 떠 있는 창들이 보여요. 이 창에서 캡처를 할 수도 있지만 화면 캡처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캡처를 떠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면 캡처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이 그림을 놨고 두 번째 이 그림을 올렸어요. 그러면 순서는 얘가 뒤로 가고 얘가 앞으로 갑니다. 그쵸? 그런데 내가 만약 이 그림을 앞쪽으로 옮기고 싶다면 옮길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앞으로 가져오기라면 앞으로 옮겨와지겠죠? 뒤로 보내기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세모를 눌러보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가져오기 등이 있는데 여러 개, 예를 들어 지금 2개밖에 없지만 여러 개 이미지가 겹쳐져 있을 때 제일 앞으로 가져오는 것과 제일 뒤로 가져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활용하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탈리아 예제를 쭉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진행을 할 거는 174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아트 활용하기,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 주시고요. 아직은 퇴실 시간은 아니고 연습하시면서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돼요. 저는 중간중간 발열 체크하러 돌아다닐게요.